한국, 문재인, 그림립덕 외교로 북한에 의해 부하 취급 계속. 9/11 조선일보가 비판한 문재인 발언. 한국이 일본과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위한 협정,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 협정의 폐기를 결정하면서 한일 관계는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이에 앞서 8월 5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관리 강화를 비판하면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서 평화 경제를 성사시키면 단번에 일본의 우위에 따라잡을 수라고 발언한 것에 놀랐던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원래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도 북한 달래기파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이번 발언은 자국에서도 꽤 평판이 나쁘다. 한국에서 구독자 수 최대 신문인 조선일보는 발언 다음날 사설에서 저임금 노동력의 이용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나라와 경제 협력해 세계 최고의 기술 대국을 단숨에 따라잡다니 무슨 마법인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 남북 평화 경제. 이전부터 남북 화합에 의한 평화 경제의 실현을 부르시는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한국에서 일본의 패전으로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날로 축하하는 8월 15일 광복절 대통령 연설에서도 8월 5일과 같은 말을 했다. 이 연설에서는 남과 북의 힘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명의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한다면 세계 경제 제6위권이라는 전망이 있다라고 언급. 그리고 더 깊숙한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 통일로 하나 된 나라로 세계 속에서 우뚝 그 기반을 제대로 갖추기로 약속한다라고 남북 통일의 꿈까지 말했다. 연설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의 데이터를 자주 언급했고 세계 경제 제6위라는 것도 아무래도 IMF가 발표하는 각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최신 이 데이터에서는 일본이 제4위, 한국이 제12위. 애당초 남북 모두 합쳐서 제6위라고 하니 제3위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해도 8월 5일 연설 단숨에 따라잡는 은 분명히 오바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그 일은 알아들은 것인지 모르지만 대립이 격화하는 일본을 상대로 저 자세를 보이기는 싫어서 더 주먹을 크게 치켜들고 싶었을 것이다. 북한 경제의 진짜 실력. 실제로 남북 통일에 의해 한반도가 경제적으로 크게 부양할 가능성은 있는지를 보다 세세하게 살펴본다. 원래 북한은 인구 통계로 볼 때 정확한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고 경제 관련 통계는 거의 없다. 앞에서 서술한 IMF에서도 노 데이터라고 표시되는 나라다. 여기서 유엔 통계부의 2017년 데이터를 나타내면 세계 211개국 지역에서 북한의 GDP는 중하위 세계 119위, 일본 엔화 환산에서 불과 1조 9,100억엔에 불과하다. 제12위 한국은 168조 3,826억엔, 남북 단순 합산에서 약 170조엔에 대해서 제3위의 일본은 535조 9,657억엔, 그 차이는 3배 이상으로 마치 이야기할 수 없는 격차이다. 북한 두 번째 도시인 괴성시 고려왕조 시대 교육기관의 건물을 이용한 고려박물관 내 화장실, 수세, 손 씻기용 양동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손 주방의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물은 나오지 않았다. 촬영. 내가 본 북한 인프라의 취약함. 게다가 북한의 공업 인프라는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에서 냉전기에 도입한 것을 리플레이스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어 가동률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에는 일제시대의 설비를 아직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 산업 구성 비율로 공업보다 비율이 높은 농림수산업에서도 인프라나 기술의 부족이 종래부터 지적되고 있다. 특히 농업은 1990년대까지 생산성을 무시한 현장 지도와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식량 자급률이 현저히 저하하면서 한때와 사자가 나오는 광경이었다. 현재는 회복세라지만 식량난은 계속되고 있다. 원래 북한 국민 전체에 필요한 곡물량은 약 600만 톤으로 말하지만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유엔 세계 식량계획의 추계에 따르면 2018년 농업 생산 물량은 490만 톤 정도로 이는 과거 10년 만의 최저였다. 저는 1992년과 2008년 입북한 적이 있지만 그때 목격한 북한의 상황은 대략 한국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음을 기억한다. 1992년 출국 때는 수도 평양에서 중국 베이징을 잇는 국제열차를 이용했는데 평양을 출발하고 1시간 정도면 차창으로부터
도시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자전거 타는 사람을 단 한 명만 보았다. 국제열차는 이 자전거와 오로지 병행을 계속했다. 요점은 국제열차의 속도는 자전거와 거의 비슷했던 것이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선로와 침묵의 일부가 일제시대 이것을 조심조심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알게 된 것은 귀국 후의 일이다. 또 2회 북한 방문으로 함께 참여한 휴전선 근방의 개성에서는 15년 이상 지나도 중심가의 건물이 거의 다르지 않다고 할까 더 노후된 집들로 띄엄띄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2008년 시점에서조차 관광객이 이용하는 화장실에서는 수세식이 기능하지 않고 화장실 한복판에 물이 참 큰 양동이와 국자가 준비되어 있는 광경이었다. 황당무계한 남북경제 통일. 이런 북한과 남한이 통합한다면 사실상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 합병이 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남한은 북한의 인프라와 주민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물쓰듯 돈을 쏟아붓게 된다. 실제로 한국의회 예산국가 2015년에 남북 통일 비용을 추산한 데이터가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지원 아래 북한의 GDP를 한국의 3분의 1까지 올리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300조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술한 유엔 통계부의 남북의 GDP로 계산한다면 북한의 GDP를 112조엔까지 끌어올리는데 300조엔 이상 걸리니까 완전한 적자이다. 더구나 한국의 국가 예산은 47에서 48조엔 규모이다. 만약 이 예산에서 매년 10조엔을 북한의 향상에 사용해도 30년 드는 계산이다. 다행히도 이 시나리오대로 바닥이 났다고 해도 남북의 합산 GDP는 드디어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평화 경제가 얼마나 황당한 것임은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원래 논조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문 대통령에게 까다로운 조선일보가 아니더라도 어떤 마법으로 평화 경제가 가능한가? 라고 묻고 싶다. 북한이 한국 비판 심층. 그러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오히려 본인이 지향하는 남북 통일을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의 광복절경 축사에 대해 북한은 다음날 대남 공작 조직 조국 평화통일위원회명의 담화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하고 삶은 소대가리도 하늘을 보며 웃겠다라고 발끈했다. 또 그 말은 북미 대화로 어부지리를 챙기기 위해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 같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사전에 접는 것이 좋다. 고 강한 톤으로 한국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는 다분히 8월 5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연례한미 합동군사연습의 반응도 포함되고 있다. 이 훈련은 물론 북한을 가상 적국으로 만든 것으로 매년 봄과 여름에 열리고 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해빙 무드도 있고 여름 훈련은 중지, 올 봄에는 규모를 축소하고 실시했다. 미북 대화가 정체되는 가운데 7월 말에 훈련 시작이 거의 예년과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진 것도 있고 북한은 훈련 시작 전에 7월 25일부터 연습 종료까지 합계 6개 자국의 훈련을 구실로 일본해를 향하여 비상물체를 발사했고 이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다. 원래 북한의 외교 정책에는 잘 알려진 원칙이 있다. 대미 관계 제1주의, 한미일 시계추 외교의 두 개이다. 북한의 국가 존속을 위협하는 존재는 한국 전쟁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현저히 보여준 미국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국교 수립이 체제의 유지, 안정에 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핵개발도 국방 목적보다 미국과의 협상 카드의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미국과의 국교 수립까지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지갑을 담보로 받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다. 그리고 그때그때의 해빙 모드나 관계 정체 등에서 한미일 3개국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는 대화를 한다. 이날 한미 시계추 외교의 원칙에 입각하면 납치 문제도 포함한 일북 대화 진전 가능성이 부각되는 것은 미북 남북 관계가 장기간 냉각되고 있을 때다. 한국은 남조선 괴뢰 정권. 한편 남북 관계가 진전을 보이는 것은 미일북 관계의 정책일 테지만 북미 대화가 진전 중에 남북 관계가 양호할 때도 있다. 이는 얼핏 보면 양호한 남북 관계를 미끼로 북한이 미북 관계 개선을 꾀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문재인. 2000년 당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사이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하고 한국, 북한 동시에 대를 이어 5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의 합의의 대부분이
후에 북한의 궤벽으로 그림의 떡에 그치고 정상회담에서 북측 원수가 서울을 방문하지 않는 것도 거칠해상 상대가 괴뢰 정권이며 안이한 타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